무조건적인 저는 헌팅 포차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 그냥 이 헌팅 포차를 접근할 때는 되게 위험한 사업이라고 보는 게 헌팅 포차는 거기가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 그냥 끝나버려요. 헌팅 포차라는 이 키워드 자체를 누가 더 많이 칠 것 같으세요? 헌팅 포차 하면은 네. 좀 남자들이 이렇게 그쵸. 가지 않나요? 헌팅 포차 보통 오늘은 어디 갈까? 남자가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검색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헌팅 포차라는 키워드를 여성분들이 더 많이 검색하고 오히려 지금은 뭐 그냥 억대 매출이 나오고 그쵸.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1억 7천에서 9천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홍대의 술집 자영업 끝판왕, 홍대에서 한번 놀고 헌팅해봤다 하면은 다 아는 MZ들한테는 거의 성지 같은 곳이지, 바로 벽돌포차를 운영 중인 사장님을 한번 만나러 왔어. 정말 힘들게 섭외를 했고 내가 이 대화를 해봤을 때 술집에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다는 걸 느끼고 인터뷰를 하러 온 거거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술집을 운영하시거나 그리고 뭐 헌팅 술집을 한번 해보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홍대라는 곳에서 어떻게 이 술집을 운영하고 있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려준다고 하니까 끝까지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우리 벽돌포차 우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네. 사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연예인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금방 아. 손을 잡고 못 났는데 네. 우리 벽돌포차 사장님, 우리 자기소개 한번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31살, 94년생이고요. 열심히 외식업의 새싹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안성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밤에 와봤는데 네. 오직 여기만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갖고 네네네. 싶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네. 간단한 인터뷰하면서 네. 설명해 주시면 예. 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기셨죠? 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성환 대표님이 네. 이 술집에 대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오늘 좀 네. 가볍게 알겠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장사를 좀 시작하시게 됐어요? 제가 장사를 처음으로 접근하게 된 거는 노원에서 노점상을 했었어요. 노점 어떤 노점이죠? 제가 선글라스 팔았었습니다. 야. 여름에. 어. 그래서 노원에 보면 되게 유명한 타로집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글라스 파는 게 제 첫 장사였고, 두 번째가 그 장미꽃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커플 그런 데이 때 팔았었어요. 새벽까지. 와, 진짜 저는 네. 근데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했다는 게 사실 네. 이렇게 뭔가 TV 속에서는 봤고 뭔가 만화 속에서는 본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실행한 사람이 있었구나. 했었어요. 오. 그게 사실 제가 생각하면 그게 장사의 시작이었고, 그때도 약간 전략적으로 했거든요. 무조건 커플한테만 찾아가서 남자한테 말을 걸었어요. 안 살 수 없지. 네. 왜냐면 여자친구 네. 바로 옆에 있는데. 남자들 술 먹으면 여자친구들한테 뭘 이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다가가서 혹시 오늘 너무 두 분이 보기 좋으신데 꽃 선물하면 참 좋아하실 것 같다. 오, 하니까 완전 이제 그냥 영업을 네. 바로. 네. 오. 그렇게 해서 꽃을 파는 거, 그걸로 해서 이게 재밌다,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하는 게 재밌다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뭔가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이제 그때 24살에 선릉역에다가 정장샵을 작게 이제 오픈을 했었죠. 그게 이제 첫 장사였던 거고. 어떻게 보면 제 사업적으로는 그게 첫 장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그래서 하다가 그때 제가 좀 사기를 당했어요. 가게가 좀 잘못됐고, 네,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모델 일을 시작합니다. 아예 완전 업종을 싹 바꿔서. 너무 약간 한국에 대해서 좀 그때 그치. 너무 현타가 한번. 현타 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모델 일을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상하이랑 항저우 쪽에서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내가 뭐를 할까를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트레이너를 잠깐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게 또 괜찮게 또 수입이 나서 그렇게 돈을 모으면서 오전 트레이너를 제가 했었거든요. 하면서 저녁에 시간이 너무 비니까 그 시점에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27살부터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약간 동업의 개념으로 처음. 동업의 개념으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마케팅이 주였고 음식점 장사에 대한 본질은 몰랐었으니까. 아예 모르고 이제 어떻게 네. 보면 서로의 역할 네. 분담을 그렇죠. 한 상태에서 맞아요. 마케팅 쪽을 맡아주고 네, 맞아요.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분들이 맡아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7살 때 강남역 쪽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라는 명목하로 이제 조인을 해서 첫 장사
장사한 게 그거였고. 그러면 그 첫 장사가 술집이었나요? 술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유튜브 활동이나 방송을 마케팅을 태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1년 정도를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브랜드를 좀 키워나갔고, 그때는 사실은 저는 장사에 대한 거를 이해도가 없었어요, 사실은. 주방도 아직 가본 적은 뭐 가본 적도 없고. 제대로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만 집중을 했었고, 그래서 컨텐츠만 좀 제작을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29살이 되는 시점에 이제 건대점을 이제 제가 오픈을 하게 돼요. 그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긴 상태에서 들어갔었고, 강남점은 제가 세팅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제 색깔이 너무 없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어쨌든 강남이나 건대나 어린 친구들이 그때 한참 많았었던 시절이었고, 그때 거기 매출이 한 3억 3천까지 나왔었고, 그때 제가 직원들을 4명 데리고 살았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저를 많이 따라줬었고 너무 이뻐했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첫 사장들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옆에 뭔가 있어주는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나도 아직 잘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애들이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저는 코로나 때 그래 돈을 벌었거든요. 왜냐면 장사 잘 됐으니까. 근데 애들은 그거랑 별개로 근무 시간이 적으니까 막 키키봤자 100만 원 벌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명에서 데리고 살다가 그 친구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사실 마침 그때 제가 그 가게에서 동업을 이제 파기하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왜냐면은 뭐 다른 거보다는 아무래도 방향성, 여기 상권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가 전 제 생각의 포인트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 맞춰지지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나왔죠. 근데 나오면서 이제 그 친구들, 제가 살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홍대로 넘어왔어요. 거기를 이제 그럼 잘 마무리를 짓고 홍대를 이제 왔는데 홍대라는 상권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열심히 어떻게 했던 브랜드고, 제가 나오면서 여기 브랜드 피해가면 안 되니까 그 브랜드가 강남하고 건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직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지 않은 곳이 홍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 홍대로. 그러니까 이미 큰 구찌들이 있으니 이 위쪽으로. 그쵸. 그것도 그렇고 뭔가 약간 어쨌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왜냐면 좋게 끝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배웠었고, 물론 뭐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좋아하는 감정이 있던 사람들인데, 내가 옆에다가 차려버리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또 나쁘꾸러지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진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홍대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홍대를 선택하실 때 이 홍대가 굉장히 큰 상권이잖아요. 맞아요. 월세도 비싸고. 맞아요. 특히나 이제 독립해서 처음 하는 건데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홍대라는 상권을 저는 장사를 하면서 처음 왔어요. 아예? 네. 진짜 홍대를 가보지도 않았고 저랑 결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뭔가 홍대는 생각하면 힙하고 뭔가 댄스 막 이런, 근데 저는 이제 몸치에 그냥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동네를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월세가 다 비싸잖아요. 무지의 무서움이라고 해야 될지 좀 모르는 게 가끔은 용기, 모르는 게 약이고 이제 용기가 충만했던 그런 것 같은 게, 일단 제가 200평짜리 가게를 했었다 보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 월세가 약간 저한테는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정도 평수 되니까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멍청한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강남, 그 다음에 건대 이런 메인 핵심지에 큰 평수에 사니까 오히려 홍대를 왔을 때 뭐 나쁘지 않은데. 그쵸. 저는 그래서 나름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왜냐면 이게 전체 건물 다 해서 2,600이었어요. 여기가요? 완전 통으로? 그럼 사실은 앞에 라인보다 되게 저렴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월세를, 저는 이제는 무조건 월세 400 미만만 찾아요. 왜냐면 또 두 가지를 해봤으니까. 두 가지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못 모르고 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에서 오픈하지만 그래도 내가 200평짜리 했었으니까 200평은 내가 해야겠다. 최소 내 가오가 있지.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정말 어린 충분히 마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어린 마음이고 내가 거기서 경험을 쌓아왔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네. 내가 이거였는데 내가 이 잔챙이를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은 없었고 네. 그러면 자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우리 벽돌포차를 네. 처음부터 이게 어땠나요? 과감하게 망했죠. 진짜 과감하게 망했습니다. 과감하게 망했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차렸냐 궁금해해서 많잖아요. 돈이 원래 많았냐? 근데 그건 아니고 대출이랑 대출을 다 끌어모았어요. 네, 일단은 주류 대출 받았고 일단 제가 모아놓은 돈도 있었지만 보증금이 워낙 좀 셌었고 그래가지고 보증금 한 3억 되나요? 보증금이 4억이었습니다. 야 세다. 네. 그걸 첫 장사로 어떻게 한 거네요.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네. 진짜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좋게 말하면 네. 진짜 배포가 큰 거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우주에서 일어난 진짜 말을 너무 아니 그래도 어쨌든 첫 달 매출이 어떻게 됐죠? 첫 달. 저요? 네, 첫 달. 5천만 원? 월세 이제 2,600인데 네. 진짜 큰일이 나긴 났네요. 야, 그 둘째 달은 둘째 딸이 7천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조금 올라가고. 네. 근데 지금은 뭐 사실은 그냥 억대 매출이 나오고 그쵸.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1억 7천에서 9천은 무조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그 네. 방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저번 지금 달이 1억 7천 몇백 나왔어요. 대학교 방학인데도. 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기까지가 어떤 그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네. 지금 기간이 어떻게 좀 걸렸는지도 궁금해요. 자 일단은 매출을 잡는 데까지 1년 걸렸고요. 1억 중반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아니야 1억 중반까지 올라가는 데는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만에. 네. 그럼 4개월 걸렸고 3개월 딱 적자 보고 4개월 때부터 멘징됐어요. 그러니까 빵원. 근데 그러면 어떤 걸 했길래 제가 그걸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좀 이거부터 이제 완전 네, 꿀팁이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장사를 저도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했다 보니까 첫 번째로 관과했던 게 내가 이뻐 보이고 내가 멋있어 보이는 거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약간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가게라는 것도 이게 들어갈 때 분위기가 친근한 게 있고 약간 위압감 드는 게 있는데 약간 후자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고 두 번째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디테일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여백을 어떻게 채울지도 몰랐었고 어떻게 하면 좀 채워지는지도 몰랐었고 세 번째는 메뉴도 내가 생각한 메뉴로 다 채워놨었단 말이죠. 조명 색깔도. 그래서 그거랑 일단 제가 처음에 통관물을 했을 때는 지금은 다 나눠져 있지만 이전에는 지하 1층, 1층, 2층까지가 벽돌포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는 다 차는데 빠져나가는 속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 배치도 너무 말도 안 됐고 동선이. 그래서 일단은 첫 달에 처참하게 망가지고 나서 어떻게 먼저 바꾸기 시작했냐면 일단 지하를 과감하게 닫았습니다. 그 지하만 월세가 어쨌든 지금 거의 한 700 되거든요. 지하만. 비싸다. 네. 처음에 근데 일단 제가 더 생각했던 게 저는 일단 크면 장땡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냐면 인테리어 중에 가장 많은 인테리어를 찾아내는 게 손님인데 그 손님들이 차 보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지하를 닫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지하를 닫을 때 그 반대가 심했는데 일단 지하를 닫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일단 누가 정답인지 모르니 테스트를 해보자가 제 마인드였어가지고 1층만 열고 이제 2층도 그때는 홀이었어요. 룸이 아니고. 룸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매출이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매출이 공간은 줄었는데 매출이 똑같고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이면서 그때 이제 깨달았죠. 이게 다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빠지는 속도와 차는 속도에 이걸 맞추는 게 진짜 포인트구나를 술집은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 손님이 항상 차 있는 거를 유지하는 그렇죠. 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느꼈었고 지하를 안 하면서 1층만으로 매출이 비슷하니까 이제 2층에 포인트를 살려보자 였었고 그게 제가 이제 룸을 했죠. 룸을 했는데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2층까지 올라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쵸. 뭐 네. 피곤하고 귀찮고. 네, 왜냐면 굳이 2층까지 왜 올라가야 되게 이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2층을 올리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2층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생일 파티하는 공간을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벽돌포차를 쳐보면 벽돌포차 룸 사진이 그 대문 사진이 네, 아예 그냥 나와 있는데 파티 룸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돼 있던데. 맞아, 해피 버스데이로 돼
있는데 그게 Y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했을 때 솔직히 생일 파티 제가 포차 다니면서 뭐 룸이나 많이 봤는데 되게 대충 해놨어요. 그냥 파티클 같은 거 해놓고 햇볕에 풍선 붙여놓고 이거는 진짜 애기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다른 데 가서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저는 전구를 다 연결을 했고 그거를 되게 이쁘게 약간 별 느낌 나게 해놨고 사진 찍기도 네, 좋게 정말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하고 풍선하고 이런 거 되게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저는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좀 더 귀찮고 번거로워야 손님이 만족한다 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했었고 그럼 2층까지 올라가는 Y 중에 하나가 생일 파티 룸은 딴 데도 많은데 여기는 좀 이쁘다가 1번이었고 2번은 딴 데 룸비가 있었어요. 룸비를 없앴어요. 네. 여기 홍대라는 상권에 네. 걸맞게 룸비가 10,000원인가 있었어요. 인당 10,000원인가 뭐 시간당 10,000원인가 있었는데 룸비를 받는 이유는 그 친구들 룸술집이니까 그렇죠. 룸만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룸술집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거 룸비를 받지 말자였어요. 어차피 2층을 놀리는데 네, 2층을 올라가게 만들려면 그 정도의 올라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어야 됐고 3번은 뭐였냐면 생일이라는 기념일에 이 친구들이 평생 남을 기억인데 이 기억을 좀 더 오래 남아서 다시 한번 여기를 생각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향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추억에 젖어가지고 생각나게 하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일단 사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진을 직원들이 직접 찍어줘요. 네, 직접 이렇게 네, 와서 저희 그 업무폰, 회사 폰을 만들어서 사진기랑 연결을 해서 룸에 놀러 오면 사진 인화를 해주는데 찍어서 인당 한 장씩 다 그냥 주는 네, 거예요? 다 인화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뭐 딱 정해서 4장, 5장 주는데 옛날에 10명이 10명 다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엄청 번거로워요. 왜냐면 일하다가도 인화가 오면은 인화 눌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때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손님한테 줄 수 있는 걸 주자였고 그래서 그렇게 1, 2, 3번을 적용했던 게 되게 여성분들한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었고 근데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게 네, 해줬네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반응이 좋았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때 당시가 매출이 한 1억 1천. 그 룸을 살리고 네, 맞아, 하면서 맞아요. 이제 네. 매출이 점배로 이제 딱 뛰는 맞아요. 그 시즌이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이거 어떻게 더 살려야지? 왜냐면 저한테 남는 건 없었어요. 저는 왜냐면 정확히 말하면 인건비 더 써야 되고 저는 딱 막. 1년 동안 빠원 벌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려야 되지 했을 때 일단 제가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현상 유지를 해놓게 네. 살려놓고 이제 네. 돈을 벌 시기가 왔다. 네.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런 걸 이제 고민을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찾다 보니 헌팅포차라는 비유를 사람들이 되게 모르는데 헌팅포차라는 이 키워드 자체를 누가 더 많이 칠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헌팅포차 하면은 네. 좀 남자들이 이렇게 그쵸. 가지 않나요? 헌팅포차 오늘 보통 어디 갈까? 남자가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되게 예전에는 그냥 저도 생각 없이 그냥 이쁜 여자들이 많이 오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저도 그냥 그쵸? 네. 근데 저도 이게 검색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헌팅포차라는 키워드를 여성분들이 더 많이 검색하고 오히려 여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치 남자들은 그냥 검색 안 하지? 검색 안 하고 보고 들어가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야 저기 가자. 그래서 키워드를 일단은 첫 번째로 룸술집을 일단 1등으로 만들었었고 그러면 이제 2번을 제가 헌팅포차로 잡았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했어요. 헌팅포차가 주로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셨던 블로거분이 저한테 혹시 제가 막 너무 왔어요. 다음에 또 와요. 제가 막 챙겨줄게 했더니 그분이 혹시 사장님 사진 찍어도 돼요? 해서 제가 진짜 그냥 아무 뭐 없이 진짜 잠시만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더 찍어주세요. 막 찍었어요. 그게 터져버린 거. 그게 터지면서 야. 진짜 키워드를 1등을 다 잡았어요. 하면서 매출이 좀 늘어납니다. 한 1억 3천대로. 한번 또 벽을 한번 싹 뚫는구나. 화장실 공사를 해요. 화장실 용사. 네, 이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화장실 위치 하나 바꾼 걸로 네, 맞아요. 거의 2마리 토끼 그냥 네. 일단 쌍필 그냥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 매출이 한 1억 5천대까지 올라갔어요. 1억 5천이 됐을 쯤에 1층을 다 바꿨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어떻게 이렇게 했지 싶어요. 그 장을 맡으면서 사실 1억 5천에서 1억 9천까지 뛰었어요. 와 사람이 한 명 바뀜으로써 저는 방문자 리뷰가 작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벽돌포차 네.
기획을 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네.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오 진짜 네. 약간 이런 거를 기획을 진짜 네. 잘해놨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포토존이 바로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나오게 행동을 유도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막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음식이 푸짐하고 이쁘게 나오면 알아서 찍잖아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야 얘들아 다 모여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찍거든요. 그거가 하나의 또 마케팅 포인트고, 그래서 손님을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마케팅을 만드는가에 집중을 좀 했던 것 같아요.